전인 건강이라는 주제로 원래 오늘 여러분 다 아시지만 권수영 교수님 오셔야 되는데 수요일 날 확진되셔가지고 집에서 꼼짝도 못하시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전인 건강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게 전인 건강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찾아보기도 많이 찾아봤는데 몸의 건강, 인격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장신대학교라고 하는 조그만 대학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인데요. 저는 이제 상담학을 가르쳐서 마음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마음을 좀 건강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건강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홀어머니 외아들로 제 2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외모가 괜찮아서 그래도 결혼했는데 제일 뭐가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머님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저희 어머니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25년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되게 마음이 불편해, 힘들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소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늘 얘기할 때 이 어머니한테나 우리 집사람한테나 이거 어디 나가는 거 아니죠? 우리 집사람 또 들으면 큰일 납니다요. 근데 어머니한테나 집사람한테나 제가 늘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홀어머니 아들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굉장히. 근데 제가 따로따로 불러서 며느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지 않겠냐, 어머님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겠냐, 또 며느리한테는 어머니가 너한테 어떻게든지 문제를 막 해가지고 막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겠냐, 그냥 살아도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까지 잘 왔지만 근데 그 가운데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의 건강함의 시작은 소통이다. 그래서 건강한 소통, 건강한 인생,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제일 첫 페이지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하나도 감동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뭐 그냥 저러냐 이렇게 그러신 것 같은데 소통은요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어떤 게 소통이고 소통의 핵심이 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잠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우리 어머니가 짜증이 나면 안 들어요, 며느리 말을. 아들 말도 안 들어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생각하고 막 뿔내고 화내고 막 이러시거든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고. 성내기는 어떻게? 더디하라고. 이 소통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좀 가지고 제가 이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한 영상 하나가 저렇게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제가 저렇게 PPT 이상하게 만들지 않는데 글씨체가 안 맞으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간단한 영상 하나 먼저, 이게 소리가 잘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보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나는 서현이를 상담해줄 김영희 선생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오신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셔.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거짓말하면 꼬집은데. 거짓말하면 꼬집은 것처럼 막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설치해주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거짓말 하나 본데?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네. 왜 그러지?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왜 그러지? 박은호 오빠. 남자친구 있어요. 있을까? 있나 본데? 그럼 채은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전 만화만 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엄마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요? 소리 지르고 파리처럼 때려요. 맨날 화내고. 내가 화내니까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 네. 소연이 심심하겠네. 그때는 제가요 자전거 타면 돼요.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엄마는 원래 알거든. 엄마는 왜 원래 다 안다고 생각해? 어른. 엄마가 왜 울었어요? 우리가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렸어? 아니에요. 얘기 못했구나. 네. 엄마가 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 하나 있어요. 뭔데? 사랑한다고요. 예, 소통에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심이 서로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진심이 전달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말도 좀 하기 힘들고 또 말해도 좀 잘 못 알아듣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한번 넘겨주세요. 예. 우리가 소통이 대화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말을 안 하면 알 수 없어요. 예,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사들에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담을 받으러 온 분을 내담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담자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말을 충분히 우리 지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진짜를 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진짜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소통은 대화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데 이 대화의 시작은 뭐냐면요, 듣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듣기 플러스 말하기가 대화거든요. 내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말씀에서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예, 그래서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 듣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냥 듣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경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듣는 게 있어요. 그냥 뭐 지나가다 찻소리도 들리고 뭐 누가 말하는 소리도 들리고 막 이래요. 예, 목사님 설교하는 소리도 막 우리 중앙교회 성도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딴 데 가서 설교하면 제가 막 얘기를 하면 다 들려요. 다 들리는데
마음은 어디 딴 데 가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딴 데 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막 웃겨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듣는 건 우리가 다 듣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귀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들을까요? 마음이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마음을 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능동적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우리 며느리가 아니, 며느리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고 잘 듣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경청이다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작권도 모르고 그냥 제가 만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인터넷에 막 떠도는 만화인데요. 여기 보니까 아빠 그리고 아이가 컵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뭐라 그러냐면 더 달라고, 엄마는 뭐라 그러냐면 깨끗한 걸로 달라고 그냥 뭐 이러는데, 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오빠만 오빠 그래서 손을, 이 컵을 딱 내밀니까 그냥 깡 한번 하면 만족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이게 너무 잘 표현해 놓은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 내용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용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또 힘들어요. 예. 내용은 물론 그 내면에 있는 동기, 이 말을 하는 동기, 또 어떤 말을 할 때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그 말 속에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예. 그 감정까지 들을 수 있는 걸 우리가 경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들어갔는데 아유 오늘 고생했다 어서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고생했네, 벌써 말하는데 말은 똑같지만 감정이 다르다는 거 느껴지시죠? 살짝 안 느껴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좀. 예. 말은 감정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할 때는요, 여러분. 그 감정이 그것까지 들을 수 있는, 이걸 우리가 경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여기엔 좀 나름대로 기술도 필요하고 또 힘을 쏟아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안수집사님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뭔 얘기를 할 때는 목사님들이 잘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시니까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요. 가족끼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 너무 소중한 가족인데요, 생각보다 잘 안 들어요. 예, 생각보다 잘 안 들어요, 가족들끼리. 예.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TV 볼 시간이 전혀 없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건 전혀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유명한 드라마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몇 마디 이게 내용 뭔지 이렇게 잠깐 읽고 말아요. 근데 오래됐어요.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유행하는 드라마가 뭐냐면 도깨비였습니다. 도깨비. 모르시죠, 잘? 여기다 칼 꽂고 다니는 남자가 그 공유인가요? 맞아요? 공유라는 남자 주인공이, 잘 모르시구나. 이렇게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긴 분 계세요, 연예인 중에. 그분이 여기다 막 칼 꽂고 다니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아니 쟤는 왜 칼을 꽂고 다녀? 아니, 칼을 꽂고 다니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세 마디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날 딱 때리더니 죽는다 진짜 딱 이러더라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예. 제가 얘기하는 거를 가족인데 잘 안 듣잖아요. 제가 더 짜증나는 게, 얘기하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나는데, 아니 공유가 자기를 아냐고요. 우리 집사람을. 지나 알지.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공유가 무슨 돈을 주기래요 뭐래요.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 옆에 있는 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이 무슨 얘기할 때도 TV 보느라고 그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딴 얘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그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영상에 얘기했죠. 엄마는 파리채로 때려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요, 아이들은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내 소중한 아들인데, 내 소중한 어린아이인데도 엄마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의 진심이 엄마들에게 표현되지 못하고, 그게 뭘로 드러나냐면 막 짜증내는 걸로. 그러면 애가 짜증내면 엄마는 더 짜증을 내는 거죠. 더 화를 내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의 진심이 뭐예요? 엄마 사랑한다고, 엄마밖에 없다고. 그럼 엄마의 진심은 뭐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아들,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간에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얘기에 관심에서 기울여서 듣는 건데요,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있어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거리고 한다든지 뭐 반응도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 너무 거룩하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반응도 이렇게 아 그래, 아 그런 게 있었어, 막 이렇게. 잘 못하시죠?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래,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도망갈 것 같아. 이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막 이러시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아 그래, 이렇게 고개도 좀 끄덕끄덕이시고, 예, 또 눈도 좀 맞춰주시고. 예. 저희 집사람이 뭔 얘기하면서 계속 드라마만 봐요. 아니 드라마가 나보다 더 중요하냐? 내가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짜증이 나는데 이거 우리 집사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랑 얘기할 때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제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요, 얘 딸만 5 낳으려는데 집사람 몸이 안 돼서 못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제 아이가 4살이고 5살이고 무슨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아이가 눈이 저랑 맞도록 앉아서 핸드폰을 끄고 TV도 끄고 아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해? 뭔 얘기를 하겠어요? 별거 아닌 얘기예요. 그냥 뭐 옛날에 뭐 누가 그랬고 오늘 어디 갔는데 뭐라 그랬고 뭐 엄마가 나한테, 할머니는 나한테 뭐라 그랬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맞춰주고, 여기 있잖아, 눈 맞춰주고, 째리는 거 아닙니다. 눈 맞추는 거 막 째리고 막 이런 거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 맞춰주고, 그리고 몸동작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관한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언어로 듣는 겁니다. 랭귀지, 언어로 듣는 거고요. 하나는요, 몸동작으로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거 아시죠? 우리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가 다른데, 서양 문화는 언어의 문화입니다. 언어로 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있거나 뭐 피자를 먹고 있거나 그러면, 이 서양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물어봐요. 너도 하나 먹어라. 너 코코도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얘가 노 그러면 오케이, 딱 말이면 끝나는 거예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문화는 어떻죠? 일단 뭘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됐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됐어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 야, 3번은 물어봐야지 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됐어 얘기하는 게. 또 먹는 사람은, 또 먹으라는 사람은 또 다 알아요. 제가 노 그래도 노가 아니라는 거. 뭐가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 우리의 몸짓과 태도와 눈빛과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70%가, 어떤 학자가 얘기했는데 70%가 이 비언어적인, 이 몸으로 표현하는 소통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딱 들어갔는데 벌써 눈빛과 표정만 보면 다 알아, 이 상태가 뭔지. 제가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해보고 그랬는데 잘 안 돼서 그냥 기다렸는데, 그러면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여자 2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무섭습니다. 분위기 좋으면 너무 좋은데요, 제가요 딱 현관문을 열고 한 걸음만 딱 들어가서 냄새만 맡아도 제가 분위기 금방 알았어요. 이거 지금 깨져 있구나, 이게 심각하구나. 아니면 되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말 한마디, 눈빛, 표정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거나 소통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기 이전에, 또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몸으로 난 네 말을 듣고 싶어, 난 네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좀 하셔야죠. 조금 힘든 사람이라도, 할아버지들과 대화하기 힘드시잖아요. 여기 할머니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할아버지들도 힘들어요. 할머니랑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쉽게 생각해서, 우리 좀 노력해서, 우리 몸이 벌써 무슨 얘기만 딱 하면 벌써 집사람이 들어와서, 또는 남편이 들어와서
무슨 한마디만 하면 얼굴 표정만 보면 벌써 저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언어적인 표현들 되게 중요하죠. 비언어적인 표현들이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얼굴 표정, 또 눈맞춤, 몸동작,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이게 다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비언어적 표정은 뭐 우리 사람이 왜 눈으로, 여기 눈 얘기도 했는데 우리의 감정은 다 눈으로 드러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보니까 애 혼낼 때 뭐라 그러냐면 너 했어 안 했어? 너 엄마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엄마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애들이 이제 쫄아가지고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눈으로 우리가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이 비언어적인 것으로 대화하는데 이런 얼굴 표정, 눈 맞춤, 그리고 몸 동작, 인사하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아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아니 그 인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는요. 그냥 째리고 지나가세요. 이렇게 마주쳤는데 눈 맞춰 째리고 지나가요. 왜 저러시? 나한테 삐졌나? 막 상대방은 벌써 이런 부담을 갖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별것 아닌 건데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신체적 접촉도 되게 중요합니다. 손을 잡는다든지 우리 권사님들끼리 같이 껴안고 등 두들겨주고 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공간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어디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상담 못 합니다. 주변이 시끄럽기도 하고 비밀이 보장되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할 때는 상담센터, 그래서 둘만이 탁 있는 아무도, 그런 공간도 되게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는 거냐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좀 둘이 있는 이런 좋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사실은 대화 그 자체가 이미 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숫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한 1년이 지나도록 저희 집사람이랑 데이트하는데 손을 잡아보지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또 손 만지는 거, 뭐 몸에 뭘 대는 거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때 저희 선배가 저한테 뭐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희 선배가, 야, 너 그럼 밥 먹을 때 어떻게 먹냐? 커피숍 갈 때 어떻게 가냐? 그래서 가서 그냥 어떻게 앉아? 이렇게 밥 먹을 때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죠. 커피숍 가서 어떻게 해요? 둘이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심각하구나. 그게 아니라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옆에. 이 공간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옆에 앉으라. 저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옆에 앉잖아요. 이렇게 옆에.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뭐 어디 저기 강릉이나 이런데 유원지에 가면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와서 밥 먹을 때 저 사람들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 먹어요. 먹을 때 말이 없어요. 비정상은 뭔지 아시죠? 몰래 온 사람들, 이 남자하고 여자분이 몰래 오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앉는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커피숍 가도 이렇게 둘이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마시고 일어날 때 손을 턱 잡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봐가지고 성공했는데, 이게 다 공간입니다. 우리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이 대화에 우리의 비언어적인 표현에 공간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하자면서 이런 데서 서가지고 그냥 얘기해봐. 내가 할 말이 있어. 되게 중요한 얘기. 지금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 지금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비언어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전인 건강을 위해서 행복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화를 시작한다면 벌써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눈빛이 어떤지, 여러분이 이 몸 동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네 말을 잘 들을 준비가 됐어, 한번 얘기해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으로 이미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언어적 표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 강화하는 것도 있어요.
강화하는 건 뭔지 아시죠? 야, 너무 잘했다. 어휴, 권사님 너무 잘했네.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요. 야, 굉장하네. 막 이런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자기 공개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공개하는 거. 어떤 얘기를 어떤 사람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뭐 좀 더 얘기가 깊어져서 자기 얘기를 조금 했는데 자기는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 다 했지? 그럼 가자 뭐 이렇게 탁 다 버리면 내가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쓰레기통에 이렇게 구겨져 가서 탁 버려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는 어떻게 이름 붙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구역 모임이라든지, 옛날에 저희 교회 구역 모임이라 이런 모임에서 그런 모임에서 우리가 다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깊이 이야기해 놓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할 때, 그럴 때 모두 필요하냐면 이분이 이 정도 얘기하셨으면 우리 같이 계신 분들이 좀 자기 얘기도 조금 해주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해주는 이런 것들도 언어로 소통하는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질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 어떻게 질문하느냐? 우리 상담은요, 아트 오브 퀘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질문의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질문이 내담자로 하여금 정말 진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대화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끌어갈 수 있냐에 되게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열받으면 애한테 맨날 뭐 얘기해봐, 뭔데? 막 이렇게. 그러면 그런 질문을 아이가 대답 못해요.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있죠. 그러다 이제 뭘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용서해 줄만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 입으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또 거기서 막혀버리고 또 혼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형이 너한테 어떻게 얘기했는데, 형 때문에 네가 되게 마음이 아팠구나, 형이 너 괴롭혀서 싫어했구나, 이렇게 아이가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물어봐 주는 거. 이런 질문하기도 되게 중요하죠. 때로는 설명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설명도 필요하죠. 우리 목사님들과 상담하거나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라고 물어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설명도 또 필요해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시작하면 끝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본인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제 옛날에 교회 선배는 형 도대체 이 지금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어떻게 만들어, 이런 질문 하나 하면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를 쫙 얘기해서 1시간이 걸려요, 대답하는데. 그러면 아주 대답에 질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양반이랑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양반이랑. 하여튼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그 다음에 칭찬해 주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리고 때로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도 건강한 소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거. 미안한데 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내가 그 시간에 가기는 힘들 것 같아. 나는 그거는 내가 대신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우리 대화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거기 사장님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분 별로 안 좋아하는 예를 들면 삼겹살 같은 거 먹자 그런다든지 내장탕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내장탕 같은 거 먹으러 가잖아요. 이분은 내장탕 별로 먹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분이 자기 상사니까 노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어때, 이거 괜찮지? 맛있지? 내가 사줄 테니까 먹어봐. 그래서 맛있어요 이러고 먹으면 그 다음부터 이 양반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오늘 또 가자, 내장탕 먹으러. 그 집에 또 가자, 계속 얘기해.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근데 그 사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돈을 내고 내가 사주는데 지가 좋아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내장탕 나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사장이 가자니까 내가 사서 한번 먹어볼게요. 사장님 맛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가서 진짜 맛있냐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적절한 언어로 노라는 표현을 하면 한 번은 먹으러 가도 그 다음에 또 가자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우리가 소통한다는 되게 중요한 것은 노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되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노, 아닙니다, 미안해요, 거긴 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아니 나는 듣고 싶은데 애가 표현을 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표현을 하지 않아요. 나는 듣고 싶은데 왜 표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표현할 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슬픔을 건강하게 표현해낼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몰라요. 그걸 드러내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래서 그 슬픔인데 날 좀 위로해줘, 나 너무 슬퍼 그래야 되는데 그 슬픔을 뭘로 표현하냐면 분노로 표현합니다. 화를 막 내고 짜증을 막 내고 그래요. 저기 지금 슬픈데 마음이 위로받으셔야 될 텐데 왜 저렇게 하실까 하는데 왜냐하면 표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게 꽤 많은 경우가 이런데 표현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쫙 혼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다 가르치고 아이한테도 그렇고 뭐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랑 이거 우리 엄마 아빠랑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냥 난 표현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지 않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참 좀 노력하셔야 되는데 뭔가 표현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얘 말을 진짜 듣고 싶은데 나는 이분과 정말 이분 소통하고 싶은데 이분이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표현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관심이 있다든지. 제가 이제 우리 상담사들 슈퍼비전 할 때 보면 상담사가 내담자랑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동안 얘기한 걸 가지고 와서 저한테 가지고 와서 이제 나 상담 잘했는지 못했는지 좀 네가 도와줘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슈퍼비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때로는 이 상담사가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담자는 자꾸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상담사는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담자는 우리 대학생 여자아이가 내담자고 한 50세 되신 아주머니가 상담자인데 저한테 한번 오셨는데 보니까 내담자인 여자아이는 엄마에 대한 불만과 가족에 대한 힘든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50대 된 이 상담사는 뭐 하고 있냐면 자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엄마가 너 얼마나 살아가는 건지 아니. 우리가 이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역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사가 자기가 아이의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자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저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답답하실 때가 참 많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속 뭔가 말씀하시는데 계속 여러분은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은 안 계시겠지만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하다 보면 내가 욕심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그냥 들어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데 그분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요. 아닌데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뭘 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못 들어요. 뭐 때문에 못 들어요?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못 듣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듣고 싶은데 표현되지 않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A를 얘기하면 B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왜곡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불쾌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게 우리를 또 되게 힘들게 하는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되기도 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듣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 교회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가정에 보면 요즘에 여러분 심심찮게 나오는 사건 사고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친구가 안 만나준다고 가서 칼 들고 들어가서 죽이는 사람들도 있고 얼굴에 염산을 뿌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지나가는 사람은 괜히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도 있고 얼굴 침을 뱉고 도망가는 사람 여러분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난 듣고 싶은데 표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 건강한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고, 내가 네 말을 잘 듣고 있다고 알려줘야 돼요, 상대방에게. 네, 상대방이 열심히 얘기했는데 엄마, 아내에게, 남편에게 막 자기 열심히 얘기했는데 알아, 다 알아들었어. 그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나 네 말을 잘 듣고 있어. 나 네 말을 잘 듣고 있어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잘 알아 하는 이런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능동적이 되라, 표현해라, 유창해져라,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라, 그리고 이제 비언어적으로 반응하라. 이게 5가지를 써놨는데요. 여러분, 이런 반응을 통해서 뭐 하냐면, 나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말하는 그 아픔과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드러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말고 알았어 그러지 마시고, 그래,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래,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거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네 말만 들어도 난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어떤 내담자하고는 같이 펑펑 운 적이 있어요. 너무 그분의 상황이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요, 저도 그냥 같이 펑펑 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눈 잡고 울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꼭 껴안아주기도 하고, 비언어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이런 너무 기본이고, 그리고 말로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한테 이런 얘기를 줘서 너무 고맙다. 네가 얘기하는 거 잘 듣고 내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내가 열심히 찾아볼게. 우리 같이 해보자 하는 드러내는. 그래서 건강한 소통이란 뭐냐?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내 안에 가지고 함께 느끼는 거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지식도 있으셔야 되고 경험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도 많이 참석하시고, 이런 교회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하면, 제가 보니까 강사들이 막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좋은 행사를 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참석해서 잘 듣는 거,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느낀 것을 표현해 주는 능력. 그래서 상대방이 잘 이해하도록 내가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것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좀 노력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그래서 네가 그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네 주변에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너한테 손 한번 내밀어 줄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 이렇게 그냥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힘들었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잘 이해가 안 됐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아까 제가 물어보는 게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물어봐 주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얼마나 힘들었니?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네 주변에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다고 느꼈니?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 나도 같이 한번 느껴줄게. 그래서 물어봐 주는, 모르면 물어보라,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진심을 말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진심은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간단한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아이와 엄마가 진심을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진심이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뭘 하게 해요? 아이로 하여금 진심을 드러내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질문이, 여러분이 누군가 소통하는 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진심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 그게 너무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진심이 우리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고, 그 진심이 나눠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PPT입니다.
우리 소통은 뭐냐? 건강한 소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겪는 고통에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적인 이해, 내가 그거 해봤어, 그거잖아, 그거. 내가 다 알아. 이런 건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진심을 말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까지도 나오셔서 가짜를 얘기하지 마시고 저 골방 깊은 곳에 가셔서,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새벽 기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듣고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퍼뜨린대요, 또 비밀을 막.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내가 하나님께 내가 내 얘기를 할 때 좀 불편하다 그러면 어떻게 조용한 곳에 가셔서, 또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셔도 괜찮고, 크게 울부짖고 싶다면 기도원 같은 데 가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러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진심을 드러내는 이 소중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실천되는 곳이 어디냐?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입니다. 그분과 깊은 얘기를 하면서 진심을 서로 통하고, 그리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주고 기쁨이 돼주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배우시고 또 노력하셔서, 어디 가서 막 배우라는 거 아니라요, 여러분이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바꿀 거 바꾸시고 조금 노력해 보세요. 말투도 바꾸면 돼요. 말투. 제가 어디 가서 점심을 먹는데, 제가 어디 큰 몰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제가 1분이 지금 오버됐는데 죄송합니다. 큰 몰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제가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주차는 어떻게 하나요? 주차는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는 선생님이 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이 쇼핑몰은 주차를 해주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말 한마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차는 선생님이 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게는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요, 가정에서 너무 많이 해요. 가정에서 뚝뚝 던져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어머니에게 쉽게. 왜? 그냥 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쉽게. 여러분 그것만 조금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말투만 조금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언어만 조금만 바꾸셔도 우리의 전인 건강적인 영적 생활이 풍성하고 우리를 넉넉하게 만드는 소중한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소통을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